62세 택시기사, 월 수입 공개했다가 동네 친구들과 연락 끊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고개부터 끄덕이게 된다. 아, 이거 남 얘기 아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 누군가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쉬어보니 통장 잔고가 제일 먼저 말을 걸어온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 그것도 남들 눈에는 은퇴했어야 할 나이에.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를 드러냈을 때 생기는 미묘한 관계의 변화, 그게 더 아프다. 62세 택시기사가 월 수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동네 친구들과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은퇴 이후의 삶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자존감, 그리고 침묵의 기술까지 포함한다는 걸 보여준다. 은퇴 후에도 일은 끝나지 않는다. 요즘 60대는 예전 60대가 아니다.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두 번째 레이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경우가 많고 자녀 지원이 끝나지 않은 집도 많다. 그래서 선택지는 명확하다. 다시 일한다. 아니면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춘다. 대부분은 첫 번째를 택한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를 버느냐를 어디까지 말하느냐다. 택시기사, 경비, 배달, 대리운전, 작은 가게 운영. 이 일들 자체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대단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 이후에 벌어들이는 소득은 조용히 숨겨야 하는 숫자가 되어버린다. 사례 1. 택시는 용돈벌이인 줄 알았지. 앞서 제목의 주인공과 비슷한 이야기다.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는 어씨 62세는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늘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풀리다 보니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날 이후가 문제였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야, 너는 은퇴가 아니라 현역이네. 또 다른 사람은 슬쩍 거리감을 뒀다. 그 정도 벌면 우리랑 형편이 다르지. 어씨는 말한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미안해지는 기분이더라.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상대보다 잘 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진 거다. 은퇴 후에는 이상하게도 다 비슷해야 편한 분위기가 생긴다. 사례 2. 조용히 배달하는 전직 부장님. B씨 65세는 대기업 부장까지 하고 은퇴했다. 연금도 있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으니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다. 월 수입은 200만 원 남짓.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다. 동창 모임에서 누가 묻는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 그냥 운동하고 손주 보고 그래. 왜 숨기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한다. 괜히 말하면 내가 안쓰러워 보일까봐. 이 경우는 반대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적게 벌고 있다는 인식이 생길까봐 침묵을 선택한 거다. 은퇴 후에는 잘 벌어도 말하기 어렵고 못 벌어도 말하기 어렵다. 사례 3. 은퇴 후 자영업, 숫자는 말 안 합니다. CC 67세는 퇴직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순수익이 꽤 된다. 그런데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절대 매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냥 먹고 살 정도야. 이 한마디가 그의 방패다. 왜냐하면 자영업에서 수입이 공개되는 순간 꼭 이런 말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럼 가격 좀 깎아줘도 되겠네? 너는 잘 되니까 힘든 줄 모르지? CC는 말한다. 은퇴 후에는 잘 되는 것도 죄가 되는 분위기가 있어.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숫자만 계산한다. 연금 얼마, 자산 얼마, 생활비 얼마. 그런데 실제 은퇴 후 삶에서는 말하지 않는 전략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얼마를 버는지, 얼마나 여유 있는지, 언제까지 일할 건지. 이건 설명할 의무가 없는 영역이다. 은퇴 후의 안정은 돈에서 시작되지만 은퇴 후의 평온은 관계 관리에서 결정된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에도 일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이 공개됐을 때 생기는 감정의 균열이다.
잘 벌어도 적게 벌어도 침묵이 때로는 최선이다. 62세 택시기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은퇴 후 나는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숨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는 것. 그것도 분명히 은퇴 준비의 한 부분이다. 왜 돈 이야기는 관계를 망칠까?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친구들이 속이 좁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 1인간은 절대값이 아니라 비교값에 반응한다. 행동경제학과 신경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사람은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느냐보다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에 더 민감하다. 이를 상대적 박탈 감 렐러티브 데프러베이션이라고 한다. 내 삶이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옆 사람이 더 잘 되는 순간 뇌는 손해를 봤다고 인식한다. 이때 활성화되는 게 뭘까? 편도체의 미그달러. 불안, 분노, 위협을 감지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동네 친구가 택시로 월 500만 원 번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도 뇌는 이미 이렇게 반응한다. 위험하다. 나보다 앞서 있다. 이건 질투라기보다 생존 본능에 가깝다. 은퇴 후에는 왜 이 반응이 더 강해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은퇴 이후에는 계급 구분선이 흐려진다는 거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명확했다. 직급, 연봉, 회사 규모. 그런데 은퇴하면 다 사라진다. 대신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비슷한 처지다. 이 상태에서 누군가의 수입이 튀어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질서가 깨진다. 서열이 다시 만들어진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은퇴 후 사회에서는 다 비슷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게 관계 유지에 유리하다. 과학적으로 보면 침묵은 방어 전략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자기조절 소셜 셀프 마이너스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위협 반응을 줄이고 관계를 안정화한다. 즉, 은퇴 후 수입을 숨기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고도의 사회적 전략이다. 앞서 나온 세 가지 사례를 다시 보면 전부 이 전략을 쓰고 있다. 택시기사는 그냥 용돈벌이라고 말했고, 배달하는 전직 부장은 아예 일을 숨겼고, 분식집 사장은 먹고 살 정도라는 표현만 썼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사람이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학습한 결과다. 돈 이야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 정체성 문제. 은퇴 후 수입 이야기가 더 민감한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이 곧 자기 가치 평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 노년층일수록 다음 공식이 강하다. 나의 가치 아직 쓸모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 은퇴 후에도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 나는 쓸모 없어졌다는 건가? 나는 뒤처졌다는 뜻인가?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자존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빠져있는 마지막 퍼즐. 은퇴 설계에서 보통 빠지는 게 있다. 자산 설계, 연금 설계, 건강관리. 그런데 이건 잘 안 한다. 관계 설계. 누구와 얼마나 가까이 지낼지, 어떤 질문에는 어디까지 답할지, 어떤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을지. 이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관계가 하나둘씩 정리된다. 현실적인 원칙 하나만 남기자면 과학과 사례를 다 걷어내고 아주 현실적인 기준 하나만 남기자. 은퇴 후 수입은 묻는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만 말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말하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건 숨김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배려이자 자기 보호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다. 62세 택시기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는 단지 은퇴 후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조금 늦게 배웠을 뿐이다. 그리고 이 규칙은 앞으로 은퇴를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적용될 것이다. 은퇴 후의 평온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된다. 이걸 미리 아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다.